자,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을 수 없는 건 없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뭐에다 써먹느냐 이런 얘기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등기 이전할 때는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사람 이름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서 와야지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을 해주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으면 등기 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한 서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산다는 얘기는, 농지를 산다는 얘기는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발급해 주냐면 농지를 사는 곳에 면읍동사무소입니다. 서울에 살으셨는데 제주도에 농지를 산다 그러면 제주도 사는 동네에 동읍면사무소에 농지 담당한테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내부에서 위에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해 줄 때는 이러이러한 걸 보고 내주라는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 그러니까 그 내규대로 공무원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농지입니까? 물어보고, 제일 먼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항공사진을 봐요. 농사를 짓나 못 짓나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영농계획서라는 걸 줘요. 보면 영농계획서. 영농계획서, 즉 이 얘기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농지법으로 바뀌기 전에는 농지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살 수가 있었어요. 농업인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농지위원한테 심사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지 매매 증명서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어제까지는 농업인이 아닌데 내가 이 농지를 사서 이제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예전에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가지고 따져서 농지 매매 증명서를 주느냐 마느냐 했는데, 농지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농지 매매 증명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로 바뀌면서 과거는 따지지 않고 미래에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만 하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영농계획서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 농지를 사서 무슨 농지를 어떻게 짓겠느냐 이런 걸 서류로 제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 농기계는 뭘로 쓰겠다, 인력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배추를 심겠다, 물을 심는다, 뭐 파를 심는다, 콩을 심는다, 어떤 걸 줘도 농사를 짓는 것 자체는 똑같으니까 파를 심거나 콩을 심는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기계는 뭘 쓸 것이냐. 나 기계 안 쓰고 인력으로 할 것이다. 그럼 뭐 자가 인력 이런 식으로 써서 제출을 하면은 담당 공무원은 영농 계획서를 쓴 걸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현장을 가서 보는 겁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띄워주고 담당 공무원은 약속대로 계획서대로 농사를 제대로 짓나 안 짓는가를 가서 보고 만약에 영농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농지를 사서 등기 이전을 해놓고 농사를 안 질 때는 농사를 지으십시오. 만약에 못 짓는다고 할 때는 못 짓는 이유를 청문을 보냅니다. 농지를 왜 농사를 안 짓는지 이유를 와서 제출해 청문 통지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공직에 취임한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사려고 가서 다 계약을 해놓고 사놨어. 사놨는데 이재명 씨가 부르는 거야. 당신 우리 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좀 나오시죠. 그러면 나간다래 안 나간다래? 나간다 그러죠. 그건 됐어.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다시 말하면 그러면 왜 농사 안 짓냐? 아, 나 지금 생각지 못하게 공직에 취임하게 됐다. 그래서 그건 못 짓겠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책임 추궁하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청문회에서 나와서 당신 농사를 안 짓는 이유를 대라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정당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공시지가에 20%인가 19%인가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나와요. 매년. 그러면 8을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8을 때까지. 그러면 8을 때까지 나오라고 내라고 해서 내야 되는데, 아,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팔아달라고 농어촌공사에다 맡깁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못 팔을 때는 이행강제금 안 나갑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안 맡기고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내놨는데 안 팔린다 하면은 공시지가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20%를 안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농어촌공사에다 맡기죠. 그럼 팔아주십시오 하고 맡기면 팔려면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을 내가 농어촌공사에다 팔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아까 우리 이 연금을 줘도 감정가격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정가를 조사하고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감정가와 공시지가를 비해서 공시지가가 낮고 감정가가 높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내놓고, 공시지가는 높고 감정가가 낮다면 낮은 감정가격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내놨는데 안 팔렸을 때는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판다고 내놨는데 안 팔릴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다만 이럴 수 있다. 내가 아까 나오라 그랬죠. 청문 나오라 그랬죠. 나왔는데 내가 이번에 진짜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농사를 못 졌는데 내년에는 꼭 짓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한 번은 용서를 해줘서 그러면 내년에 꼭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지면 그대로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하고 얘기를 듣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안 지면은 지으면은 이제
이행강제금 내보내려고 했던 것을 유예해갖고 3년을 더 두고 봐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농사 짓는구나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농사를 그대로 짓는 걸로 보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행강제금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증을 해주는데, 만약의 경우에 무허가 건물이 있든지 다른 집이 있어갖고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영농계획서를 내가 제출해도 너 농사를 못 짓지 않냐고 안 해주게끔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지 법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니까 이 5가지의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헌법에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농지개혁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소장농이 갖고 있던 농지를 전부 다 지방 국가에서 인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게 농지개혁법인데, 이때는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에다가 불법 건물을 조금 지어놨어도 농지법에서 어긋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1950년대에 만들어지는 농지개혁법입니다. 이 농지개혁법이 쭉 내려오다 언제 바뀌게끔 되냐면 1973년 1월 1일부로 박정희 정부에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1972년 12월 1일까지는 농지에다가 내가 어떤 건물을 지었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것 자체가 1974년 1월 1일 이후에 졌다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조정 허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줬으니까 그거는 불법이고,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을 졌을 때는 그건 건축법에는 무허가를 지었기 때문에 어긋나지만은 농지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지법에는 농지법을 보는 것이지 건축법을 보는 건 아니니까 농지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옛날 집이 있을 때는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 항공사진을 보자고 해서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여기에 집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여기에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 농지는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뭐에 필요하다고 그랬죠? 등기 이전할 때 필요했죠. 그러니까 현재의 농지법은 등기 이전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 농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지법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이 된다.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현재 전답 과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려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반려한다는 얘기는 없어도 등기 이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 제일 좋은 게 항공사진도 있고 동읍면사무소에 가보면 무허가 건물을 올려놓은 대장도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 대장이 60년대 올려서든지 70년대 올려서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됩니다. 또 무허가 건물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게끔 되면은 세법은 건축 허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세법은 재산세를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담당 공무원이 보고 재산세 내. 그러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냈다는 얘기는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었다는 뜻이죠. 즉,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항공사진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관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73년 1월 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거. 아무 거라도 가져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담당자한테 주면은 그 담당자는 현재 농지법성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합니다. 반려를 해도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이전이 되니까 농지증 발급받는 거나 반려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럼 경매에서도 그걸 인정했구나. 그럼요. 경매에서도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아 갔을 때 항공사진을 가져가든지 무허가 건물 대장이 있다든지 뭐 재산세 낸 게 있다든지 제출하면은 담당자가 현재의 농지법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고 인정해 줍니다. 낙찰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목이. 두 번째는 현재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데 농지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지인데 농지법에 의해서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이라,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전답 과수원인 경우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이 결정된 농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법에 의해서 일반으로는 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전답 과수원이지만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가 있는데, 자,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뭘 본다 그랬죠? 영농 계획서를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를 보고 담당자가 농지증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을 결정하는데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땅에 심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전답 과수원이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사를 안 짓고 주거지역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고 상업용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고 공업용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4개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은 농사를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근데 나머지 3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되니까 영농계획서를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매로 나올 때 이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지 않습니까? 전답 과수원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법원에서 담당자한테다가 서류를 보내서 여기에 전답 과수원이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이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질의를 받은 담당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알면은 여기는 주거지역의 전이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경매로 나와도 전이라고 답이고 과수원이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가 발급 조건 없이 그냥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근데 반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도 담당자가 실수를 해갖고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매를 진행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의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띄워달라고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면은 아까 담당 공무원이 뭐를 내놓으라 그러죠? 영농계획서를 내놓으라 그랬죠. 근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농사를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심사하지 않고 그냥 영농계획서 농지 취득을 그냥 끼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뭔가 농지법에서 농사를 지게끔 돼 있었고 네가 과거를 따지는 게 미래 농사를 짓겠느냐 안 짓겠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농지법에서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걸 갖고 심사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데 경매가 나온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 조건 없이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간혹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토지 이용력 확인을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다 그러면 영농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발급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개발이 결정된 농지 어떤 농지냐면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뭘 하는 곳이죠? 지구단위 계획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구단위 계획. 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은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김대중 정부 이전에 박정희 정부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집만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엔 기반시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도로도 넓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 있어야 되고 상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그 박정희 정부 때는 그런 기반시설 없이 건설회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 땅에 사용승낙만 받아갖고 분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뭘 해라? 기반시설을 만들어라. 학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어린 놀이터도 만들어라.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는 도로도 안 만들고 어린 놀이터도 안 만들고 공원도 안 만들고 그 아파트 전부 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때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반시설 만들려고 그러죠. 뭐도 만들려고 그러죠? 학교도 만들어야지, 공원도 만들고, 도로 넓히려고 그러죠.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어야죠. 그건 뭐야? 노인정도 만들려고 그러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돈.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는데 그 원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돈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 사야 되는데 피해가 가다 보니까 이때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기반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용도 지역을 하나를 올려주는 거야. 1종 일반주거지역은 원래 아파트 못 짓는데 2종 일반주거로 올려주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에? 개발이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들어서 개발이 결정된 데다가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영농계획서 없이 그냥 농지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제가 한계 농지 얘기했었죠. 한계 농지가 뭐라고 그랬었죠? 농기계가 어려운 농지, 경사가 진 농지, 물이 없는 농지, 이런 농지는 뭘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농사를 안 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농, 여건 분리 농지로 지정된 경우는 농사를 안 줘도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도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는 농지증을 영농계획서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영농요건 분리농지. 이 5개는 영농계획 심사 없이 농지증을 해주는데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농지 취득 자격을 제출하는 조건 없이도 나오고 제출 조건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가지고서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한 얘기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영농요건 분리농지로서 당신이 나한테다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나 농사를 안 져도 되는 전답과서인데 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냐. 농지증 그냥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몇 번째? 2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5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5가지 안에 어떤 농지든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 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로 경매로 나오는 걸 갖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본인이 농지를 사갖고 있죠. 사가지고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빌려줬죠. 아까 저게 뭐야? 농지은행 통해서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전산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러 갔어요. 영농계획서 제출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더니 당신 여기 이 농지 말고도 여기 농지가 있네요. 근데도 그것도 농사 안 짓고 다른 데 빌려주면서 이게 무슨 또 이걸 사갖고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까? 안 해준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람이 빌려주게 있으면서 농지 취득하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3번째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손의 토지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뭐를 받아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지었으면은 땅 주인이 농지 취득,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여기가 내가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면 대지로 바꿔주는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가서 건물을 다 지어놨어도 대지로 바꿔달라는 소리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집이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정식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이런 조건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땅 안에 건물이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여기는 이렇게 지목이 전답 과손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이 땅 안에 정식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 땅은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상 대지임. 건물을 정식으로 진 건물로서 지목의 전답 과손인 사실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대지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관리합니다.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등기 이전을 하는 건데
농지법상 농지일 때 등기 이전을 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한데 현재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지목이 원래는 대지가 돼야 되는데 주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가 이 실전 사례를 얘기하자면은 여주에 건물이 4채가 있었는데 건물 하나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3개는 무허가 건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한 개만 가지고 필지는 한 필지니까 그 건물 하나를 가지고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했더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아까 몇 채라 했죠? 4채라 했죠? 그럼 제가 잘라서 집 주인한테 팔으려고 했거든요. 분할을 했더니 또 농지과에서 하나는 건물이 있고 3개는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못 해준다 해갖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토목설계사한테 맡겼는데 그래서 내가 토목설계사 왜 안 해준다 그랬더니 농지과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길래 그래?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내가 농지과에 갔습니다. 농지과에 가갖고 왜 이거 분할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농지법에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안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제가 얘기했죠. 한 필지에 하나는 건물이 있었고 3개는 무허가 건물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제가 경매를 낙찰받았죠. 그 농지과에다가 내가 얘기했죠. 내가 여기 이 농지를 살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당신 지금 농지법에 적용해서 못 잘라준다는 거 아니냐. 당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여기 협조 공문이 지적과에서 지목이 전이니까 그 지적과로 협조를 보낸 거죠. 보냈으면 농지과에서 여기는 그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 돼 있어도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 있으니까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농지과에서 검토할 일이 없다고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질문 하나 왜 건축에 때 지어져 있으면 왜 대지로 안 바꾸셨어요 정책으로? 한 필지는? 그러니까 옛날에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걸 한 필지에 집이 4채인데 하나는 3개는 다 안 지어진 집 하나가 지어졌으면 이렇게 지목 변경해서 그냥 이걸 다 대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된 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될 때마다 그게 되는 건데 그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거 없이 필지별로 옛날에 진 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하나 나온 것이 500평에 건물을 농지 전용 받은 거는 200평만 전용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지목 변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전부 다가 전으로 돼 있는 거고 건물 하나 있는 거거든. 그 농지증 안 해주길래 그 가서 얘기했죠 제가. 여기는 저기 보면은 그 건물은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거 안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 안 해준다고 그러길래 제가 감사과까지 가서 다퉜어요. 야 여기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담당자 얘기는 뭐냐면 일부 200평만 대지고 나머지 300평은 농지인데 구분해 놓지 않으니까 어디가 농지인지 어딘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길래 내가 아니 건물을 지어줘서 이만큼 돼 있는 것이 있고 신청하면 분할이 되는 건데 그거는 분할을 안 했는지 어딘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위에 담당자가 이렇게 해주라고 해갖고 그때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건축물 관리장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딱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평의 땅에 전용으로 받은 거는 200평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니까 그 땅이 전부 다 200평이죠.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건 그런 건폐율과 용적률 없이 한 필지에다가 집을 4채를 지었는데 하나는 허가를 받고 지었고
세 개는 안 받고 지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건폐율과 용적률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건 필지별로 하니까 하늘학도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받은 겁니다. 그게 지금 뭐야?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 네 번째. 네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겁니다. 지목이 전답 과손 농지에 무허가로 불법으로 전용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가봤더니 영농계획서를 받은 대로, 영농계획서 된 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농지 지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침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지침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원상 조건 복권으로 해준다.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원상 복권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이 똑같이 불법 건물이 있을 때는 원상 복구 해야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됐을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 해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답 과손의 농지에 내가 팔고 싶어서 팔려고 갔더니 불법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 팔으려면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팔려고 원상복구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팔려는 것이 아니라 경매로 나올 수도 있죠. 경매는 자기가 팔기 싫은데 빚을 져서 강제로 파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는 농사를 열심히 짓느라고 불법 건축물을 한 개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경매로 나올 때는 무허가 건물을 지면은, 불법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걸 알고 경매로 나오면은 얼른 담당 그 빚을 진 채무자가 자기 농지다가 불법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은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원상 복구가 된 다음에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원상 복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담당자는 뭐냐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계약금만 냈지 잔금을 낸 건 아니죠.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잔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원상 복구 하신 다음에나 농지증 신청해 주시오 그러면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불법 건물이 있을 때는 하나도 농지증 못 받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는 불법 건축물이 없다가도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불법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이럴 때 행정소송을 하면은 판사님이 보시는 것과 행정심판을 하면은 누가 하는 거죠? 행정심판은 공무원의 윗사람이 하죠. 윗직급이. 그럼 공무원의 윗직급은 시행 지침을 보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100번 집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하죠. 판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경매로 나온 농지를 계약금만 냈는데 계약금만 낸 사람 보고 자기 거가 되지 않은 거를 원상 복구시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다고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안 해준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농취증을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제출하든지 행정적인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경매로 나오는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의미로서 농취증을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취증을 안 해준다면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소송한 적이 많이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에도 어찌 우리 이제 수강생이 그 논산에 있는 농지를 한 4분의 1 가격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80세 되는 노인네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해갖고, 원상복구시키를 안 해준다고 해갖고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한 4개월에 걸쳐서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농지취득 해줘라 해갖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럼 원상복구 조건은 뭐냐면은 3개월, 이렇게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원상복구 시킨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계획서 뭐 이런 것이다. 지금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원상복구 계획서라는 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몇 번을 갔다 못 만났다가 어쩌긴 가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한 80세 되신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부인이 완강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소리야? 집은 내 건데. 그리고 내가 그 진입도로가 같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진입도로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농사지러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대로 농사 질 거고 마음대로 해. 이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3개월 내로 원상복구 조건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3개월 내로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받았는데, 희주야,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전화 온 거 좀 받아주라. 원상복구 조건으로 받았는데 그 노인네가 나 죽어도 못 나가 이렇게 버틴다 그랬죠. 그러면 원상복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상복구 조건 3개월 내로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아서 그러니까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소유를 했는데 원상복구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면업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요. 당신 3개월 안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우리 면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3개월이 지나서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상복구를 안 했으니까 조속히 원상복구를 시키고, 만약에 원상복구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는 연락이 옵니다. 우편이 옵니다. 공문이 와요. 그럴 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고, 내가 현재 건물 주인한테다가 철거하라고 한 것이 말로 하지 않고 소송으로, 건물 주인은 당신은 내 땅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를 달라 하고 소송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소송을 집어넣는 것을 첨부해서 나는 지금 내가 약속대로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건물 주인을 보고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송 중에 있고,
소송의 판결이 나면은 즉시 원상복구 시키고 있고, 저는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게끔 해서 제출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기다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있어서 소송을 해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났더니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왔더라고. 소송을 하신다는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판결만 받아서 이기셨네요. 근데 왜 아직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원상복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는 겁니다. 판결만 받아서 원상복구 시키는 판결 받아서 다 했는데, 단독주택인데 벽돌로 깨끗하게 이쁘게 진 집이라서 그 집을 허물기가 조금 아까워서 판결을 받아가고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집을 아주 아무나 물었어.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내가 만나러 갔습니다. 좀 원상복구 안 했으니까 좀 들어오라고. 그리고 내가 봤더니 판결을 이겼는데 원상복구 안 했는데 와서 소명하라.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농지 담당자가 제가 소송을 한 것도 판결문도 봤더니 이겼고 왜 원상복구 시키지 않나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제가 한번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집이 진짜 잘 지어갖고 참 괜찮더구만요. 이제 그분이 설명한 겁니다. 원상복구 하라는 뜻은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만이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집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용인시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돼서 이런 집이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건이 조그마한 소형주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위해서 지었고 그것이 88년도 이전에 지었던 것이 입증이 되면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상복구라는 것은 철거하는 것만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건축물 관리장 올리고 그만큼을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끔 대지로 바꿔도 원상복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네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다시 말하면 어떤 전답 과수원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일반 매매를 할 때는 원상복구 시켜놓고 난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해야지 해줍니다.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낙찰 받았으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 자체가 허무는 것만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양성화 시키는 것도 원상복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원상복구 못 시켰을 때는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출해서 법원 제출해 주면은 그 소송에서 판결문 날 때까지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소송 중이니까 담당인이 기다려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답 과손인데 전답 과손은 아까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뭐라 때 그랬죠?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법에 의해서 전답 과손이라도 농지취득 자격증서 없이 등기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우리 사모님 아버지가 저 시골에 농지 갖고 계시죠? 2,000평. 갖고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농사를 안 짓고 서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즉 이렇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어도 농사를 안 지어도 등기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5가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5가지 안에 우리는 다 농지증을 발급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뭐만 농지 취득 자격증 못 받는다 그랬죠? 본인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 지면서 새로운 농지를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은 너 갖고 있는 농지도 농사를 안 지면서 무슨 새로운 농지를 또 농사를 짓겠다 그러냐. 안 된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해도 그것은 할 말이 없다는 점. 그 외에 나머지는 경매로 샀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농업인이 되면 아까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쭉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농업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농업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한 7, 8가지가 있어요. 나를 농업인으로 만드는 방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음 주에는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았던 실전 사례 그걸 가지고 하게끔 되면은 아마 농지에 관한 것은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